1번 문제, 폭풍압이 0.6에서 0.7 kPa 제곱센티그램 정도일 때 피해 영향을 나타낸 것은 0.6에서 0.7은 가옥의 기둥이 파손되는 수준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기존 공정의 분리, 이송 시스템, 전기 계측 시스템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위험성 평가 기법은 우선 체크리스트 기법은 여기에 속하므로 아니고 2번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 3번 이상 위험도 분석 기법, 4번의 원인 결과 분석 기법은 해당 공정의 분리, 이송 시스템, 전기 계측 시스템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정 위험성 평가서에 적용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은 필기에는 한 번 나왔으나 실기에는 3번 나온 내용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 다음 중 액체 산소 중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물질은 탄소의 수가 적을수록 용해도가 크므로 여기는 탄소가 1개,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여기는 4개이기 때문에 용해도가 가장 큰 물질은 1번 메탄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의 물질 중에서 폭발 상한계가 100%인 것은 이번에 산화에틸렌은 공기와 혼합되지 않고서도 분해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폭발 상한계가 80%에서 100%까지 올라가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다음 그림은 NFPA의 위험성 표시 라벨이다. 황색 숫자 3이 나타내는 위험성은 황색 숫자 3은 반응성, 즉 중간 정도의 위험성을 갖는 반응 위험성 물질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NFPA의 위험성 표시 라벨은 필기에 2번 나왔으나 전부 황색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내용은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 실험실에서의 화학약품 취급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약품의 맛을 보거나 입으로 피펫을 빨지 않는다는 맞고, 두 번째로 약품 명칭이 없는 용기의 약품은 사용하지 않는다도 맞고, 세 번째로 증류수처럼 무해한 것을 포함하여 모든 용기에는 약품의 명칭을 표시한다도 맞고, 4번에 적은 양의 수은이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진공청소기가 아닌 장갑을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착용한 후 수은을 모아 밀폐된 용기에 담아야 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화학공장의 폐회로 방식 제어계의 작동 순서로 올바른 것은 폐회로 방식 제어계 작동 순서는 첫 번째로는 공정 설비, 두 번째로는 검출부, 세 번째로는 조절계, 네 번째로는 조작부, 마지막으로는 공정 설비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실험 동물의 50%를 치사시키는 양을 나타내는 기호는 해당 기호는 LC50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다관식 열 교환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관식 열 교환기 종류는 첫 번째로는 캐틀식 열 교환기, 두 번째로는 고전 관판식 열 교환기, 세 번째로는 유동 관판식 열 교환기, 마지막으로는 유형 관식 열 교환기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아세틸렌 제조 설비의 고압 건조기와 충전용 교체 밸브 사이에 설치해야 하는 장치는 이러한 장치는 역화 방지기, 즉 역화 방지 장치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화학 변화에 의한 에너지 증가 및 물리적 상태의 변화에 의한 압력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 부착하는 것은 이러한 부착 설비는 첫 번째로는 안전 밸브, 두 번째로는 릴리프 밸브, 세 번째로는 파열판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결정소를 함유하는 물질이 공기 중에 결정소를 잃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러한 현상은 풍해성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평활함 금속판 상에 한 방울의 니트로글리세린을 떨어뜨려 놓고 금속추로 타격을 행할 때 니트로글리세린 중에 아주 작은 기포가 존재한 경우 기포가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도 작은 충격에 의해 발화가 일어난다. 이 원인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기포가 존재하면 단열 압축으로 인해 기포 내부 온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져 폭발을 유발하기 때문에 발화가 더 쉽게 일어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배관 설계 시 배관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배관 특성 요소 첫 번째로는 압력, 두 번째로는 온도, 세 번째로는 유량, 네 번째로는 유속, 다섯 번째로는 관경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가스 폭발 한계의 측정에 있어 화염의 전파 방향이 어느 방향일 때 가장 넓은 값을 나타내는가? 우선 상향일 때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는 수평, 마지막으로는 하향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다음 중 화학 공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불활성 가스는 불활성 가스는 주로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3번의 질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의 유형 구분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1번의 질산, 3번의 과염소산, 4번의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에 속하나 2번의 질산칼륨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질산염료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다음 중 CO2 소화약제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첫 번째로 기체 팽창률 및 기와 잡열이 작다가 아닌 크다가 맞고 2번에 액화하여 용기에 보관할 수 있고 3번에 전기에 대해 부도체이고 4번에 자체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자체 압력으로 방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다음 중 금속산과 접촉하여 수소를 가장 잘 방출시키는 원소는 1번의 칼륨은 염산과 반응하여 염화칼륨과 수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다음 중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준에 있어 공정 배관계 장도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 첫 번째로는 안전밸브의 크기 및 설정 압력, 두 번째로는 동력기계와 장치의 주요 명세, 마지막으로는 장치의 계측 제어 시스템과의 상호관계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다음 중 불활성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압력 퍼지가 진공 퍼지에 비해 퍼지 시간이 길다가 아닌 짧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있는 화학설비의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 그 외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는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그 기준은 초당 1m 이하, 즉 1m/s 이하로 해야 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에틸알코올이 완전 연소 시 생성되는 CO2와 H2O의 몰수로 오른 것은 이러한 탄화소속에 또는 알코올 계열 완전 연소 반응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무조건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되고 여기서 몰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각각 원소 개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반응물의 탄소는 2개, 생성물은 이쪽에 하나 있으므로 여기가 2몰이 되겠고 다음으로 반응물에는 수소가 5 더하기 1, 6개 있고 이쪽에는 수소가 2개 있는데 여기가 3몰이 되면 되겠고 다음으로 산소는 여기에 하나 더하기 2x로 두고 여기는 2 곱하기 2, 4 더하기 3 곱하기 1, 3개 있으므로 x는 3몰, 즉 여기는 3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탄화수소계 완전연소 반응식 또는 이러한 알코올계 완전연소 반응식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24번 문제. 다음 중 크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미나마타 병은 메틸수은과 관련이 있고 2번에 삼가와 육가의 화합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맞고 3번의 급성 중독으로 스포 피부염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 신장장애가 발생되고 네 번째로 육가보다 삼가 화합물이 특히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닌 삼가보다 육가 위험물이 특히 인체에 유해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다음 중 산화성 물질의 저장 취급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습한 곳에 밀폐하여 저장할 것이 아닌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곳에 저장해야 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최대 폭발 압력 PM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PM은 화학 양동비의 최대가 되는 것은 맞고, 두 번째로 PM은 용기의 형태 및 부피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세 번째로 최대 폭발 압력 PM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초기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이 아닌 감소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PM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초기 압력이 상승할수록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다음 중 분말 소화약제의 종별 주성분이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1번의 1종은 제일인산 암모늄이 아닌 탄산수소 나트륨이고, 2종은 탄산수소 칼륨이 맞고, 3종은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와의 반응물이 아닌 제일인산 암모늄이고, 4종은 탄산수소 나트륨이 아닌 탄산수소 칼륨 플러스 요소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분말 소화약제 종류는 필기에 4번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산업안전기사 수준에서는 전부 종류와 주성분의 연결 문제로만 출제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8번 문제는 답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대기압하의 직경이 2m인 물탱크에 탱크 바닥에서부터 2m 높이까지의 물이 들어있다. 이 탱크의 바닥에서 0.5m 위 지점에 직경이 1cm인 작은 구멍이 나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다. 구멍의 위치까지 물이 모두 새어나오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얼마인가? 단, 탱크의 대기압은 0이며 배출계수 0.61로 한다. 이 시간은 해당 공식을 이용하여 구해주면 되겠고, 먼저 수면 최대 높이는 2m가 되겠고, 바닥으로부터 구멍까지 높이는 0.5m 대입, 배출계수 0.61 대입, 면적은 직경 1cm라고 하였으니 원형 단면적 직경은 4분의 파이 직경 제곱이므로 직경을 미터 단위로 바꾸어주면 0.01m를 여기에 대입해주면 41,745.56 세크가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1시간은 3600초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11.6 시간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고체 가유물의 일반적인 4가지 연소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소 방식의 분류 중에서 표면 연소, 증발 연소, 자기 연소, 분해 연소는 고체 연소 방식이고, 확산은 기체 연소 방식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연소 방식의 분류는 필기에 4번 출제된 내용으로 해당 내용들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0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변이 압축기 등에 대해서 과업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것은? 정변이 압축기 등에 대해서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되므로 여기에 안전밸브가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설비의 경우 개념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1번 문제. 다음 중 밀폐 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산소 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진행 중인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환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들을 대피시켜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밸브 등의 전단, 후단에는 차단 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다음 중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 배관에 차단 밸브가 없는 경우는 맞고, 두 번째로 안전밸브 등의 배출 용량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 조절 밸브와 안전 밸브 등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가 아닌
2분의 1 이상 병렬로 연결된 경우가 맞고, 세 번째로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안전 밸브 등이 복수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맞고, 마지막으로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 밸브가 설치된 경우도 맞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차단 밸브의 설치 금지 기준은 필기에 2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3번 문제, 기상 폭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의 분진 폭발, 2번의 혼합 가스 폭발, 3번의 분무 폭발은 기상 폭발에 속하나 4번의 소진기 폭발은 응상 폭발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종류는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꼭 구분하여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4번 문제, 다음의 두 가지 물질을 혼합 또는 접촉하였을 때 발화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1번의 니트로셀룰로스와 물은 니트로셀룰로스는 제5류 위험물, 자기 연소성 물질이므로 오히려 물에 적셔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다음 물질 중 공기에서 폭발 상한계가 값이 가장 큰 것은 사이클로헥산은 폭발 상한계가 8.4%, 산화에틸렌은 80%, 수소는 75%, 이황화탄소는 50%이므로 가장 큰 것은 2번 산화에틸렌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다음 중 자연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분해열에 의해 자연 발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맞고, 두 번째로 입자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자연 발화가 발생하기 쉬운 것이 맞고, 세 번째로 자연 발화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습도를 가능한 한 높게가 아닌 낮게 유지하는 것이 맞고, 마지막으로 열의 축적은 자연 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인자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연 발화가 가장 쉽게 일어나는 조건은 필기에 9번 나온 문제로 해당 조건 9가지는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7번 문제,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밸브는 이렇게 유체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밸브는 체크 밸브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다음 중 산화 반응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나타낸 것은 여기서 산화 반응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산소와 반응하여 얻어지면 산화로 볼 수 있으므로 가의 철이 공기 중에 녹이 슬었다는 공기 중에 산소와 철이 산화 반응을 하였고, 나의 솜이 공기 중에서 불에 탄 것은 가열물과 공기 중 산소가 산화 반응을 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답은 가나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다음 중 화재 예방에 있어 화재의 확대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가연 물량의 제한은 맞고, 두 번째로 난연함 및 불연화도 맞고, 세 번째로 화재의 조기 발견 및 초기 소화도 맞고, 네 번째로 공간의 통합과 대형화는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인화점이 상온보다 낮은 가연성 액체는 상온에서 인화의 위험이 있고, 두 번째로 가연성 액체를 발화점 이상으로 공기 중에서 가열하면 별도의 점원이 없어도 발화할 수 있고, 세 번째로 가연성 액체는 가열되어 완전히 열분해되지 않으면 착화원이 있어도 연소하지 않는다는 틀린 내용으로 가연성 액체는 착화원이 있으면 연소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일반적인 자동 제어 시스템의 작동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동 제어 시스템 작동 순서는 첫 번째로는 공정 상황, 두 번째로는 검출, 세 번째로는 조절계, 마지막으로는 밸브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 있는 주요 작성 항목이 아닌 것은 1번의 법적 규제 현황은 맞고, 2번의 폐기시 주의사항도 맞고, 3번의 주요 구입 및 폐기차는 없고, 4번의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는 맞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사항은 필기에는 한 번 나오나 실기에도 나오므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3번 문제. 다음 중 송풍기의 상사 법칙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풍압은 회전수에 반비례한 것이 아닌 회전수 제곱에 비례하고, 두 번째로 풍량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그냥 회전수에 비례하고, 세 번째로 소요 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맞고, 네 번째로 풍압과 동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화학설비 설치 시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아닌 것은? 특수화학설비 설치 시 반드시 필요한 장치 첫 번째로는 계측장치, 두 번째로는 자동경보장치, 세 번째로는 긴급차단장치, 마지막으로는 예비동력원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특수화학 설비 설치 시 반드시 필요한 장치는 필기에는 한 번 나오나 실기에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5번 문제. 다음 중 냉각 소화에 해당하는 것은? 1번에 튀김 기름이 인하되었을 때 싱싱한 야채를 넣어 소화하는 것은 이 점화원을 차단하는 냉각 소화가 맞고, 두 번째로 가연성 기체 분출 화재 시 주 밸브를 닫아서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제거 소화가 맞고, 세 번째로 금속 화재의 경우 불활성 물질로 가연물을 덮어 미연소 부분과 분리한다는 질식 소화이고, 네 번째로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끄는 것도 제거 소화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다음 중 플래시 오버의 방지 대책으로 가장 적정한 것은? 플래시 오버란 실내의 가연성 물질이 거의 동시에 점화되어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형상으로, 방지를 하려면 개구부를 제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 탱크를 설치할 때 위험물질이 노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안전장치는 방류제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다음 중 펌프의 사용 시 공동현상을 방지하고자 할 때의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펌프의 회전수를 높이는 것이 아닌 낮추는 것이 맞고, 두 번째로 흡입비 속도를 작게 하는 것은 맞고, 세 번째로 펌프의 흡입권의 두 손실을 줄인다도 맞고, 네 번째로 펌프의 설치 높이를 낮추어 흡입 양정을 짧게 하는 것도 방지 대책이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동현상은 필기에 2번 나온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9번 문제. 다음 중 공기 속에서의 폭발 하한계 값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1번의 수소 연소 범위에서 폭발 하한계는 4, 메탄은 5, 일산화탄소는 12.5, 아세틸렌은 2.5로 아세틸렌이 가장 작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다음 중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맞고, 두 번째로 공기의 출입을 방지하고 밀폐시키는 것은 오히려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연 발화가 가장 쉽게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필기에 9번 나온 문제로 해당 조건 9가지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1번 문제. 대기압에서 물의 엔탈피가 1kcal/kg이었던 것이 가압하여 1.45kcal/kg으로 나타내었다면 플래시율은 얼마인가? 단, 물의 기화열은 540칼로리/g이라고 가정한다. 먼저 플래시율의 공식은 물의 기화열 분의 가압 후 엔탈피 마이너스 가압 전 엔탈피로, 가압 후는 1.45kcal/kg을 대입하고, 그리고 가압 전 엔탈피는 1kcal/kg을 대입하고, 물의 기화열의 단위는 칼로리/g인데 위에 있는 것 단위는 kcal/kg이므로 1kcal는 1000칼로리이고 1kg은 1000g으로, 어차피 1kcal/kg이나 칼로리/g이나 단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540kcal
per kg을 대입해주면 플래시율은 0.00083이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다음 중 설비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첫 번째로 플레어 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맞고, 두 번째로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아니고, 세 번째로 변경된 생산 설비 및 부대 설비의 해당 전기 전격 용량이 300kW 이상 증가한 경우는 맞고, 네 번째로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다음 중 흡인 시 인체의 구내염과 혈뇨, 손떨림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신경계를 대표적인 표적기관으로 하는 물질은? 이러한 물질은 수은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정안전 보고서의 제출 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으로서 유해 위험 물질의 일일 취급량이 연소 10,000kg, 수소 20,000kg인 경우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노출 기준 값은 얼마인가? 단, 유해 위험 물질의 규정 수량은 표에 따른다. 노출 기준 이하의 공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첫 번째로 염소는 규정 수량이 20,000kg이니 2만 대입, 수소는 50,000kg이니 5만을 대입해주고, 분자에 일일 취급량인 염소 10,000kg 대입, 수소 20,000kg을 대입하면 노출 기준 이하에는 0.9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폭발 압력과 가연성 가스의 농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로 가연성 가스의 농도와 폭발 압력은 반비례 관계가 아닌 비례 관계가 맞고, 두 번째로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너무 희박하거나 너무 진하여도 폭발 압력은 최대로 높아진다가 아닌 낮아진다가 맞고, 세 번째로 폭발 압력은 화학 양론 농도보다 약간 높은 농도에서의 최대 폭발 압력이 된다는 맞고, 네 번째로 최대 폭발 압력의 극에는 공기와의 혼합기체에서보다 산소의 농도가 큰 혼합기체에서 더 높아진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 다음 중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로서 정하여진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거품 소용액을 만드는 장치가 아닌 것은? 이러한 장치 첫 번째로는 관로 혼합장치, 두 번째로는 차압 혼합장치, 세 번째로는 펌프 혼합장치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다음 중 파열판과 스프링식 안전 밸브를 직렬로 설치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첫 번째로 부식 물질로부터 스프링식 안전 밸브를 보호할 때, 두 번째로는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을 취급 시 완벽하게 격리할 때, 세 번째로는 스프링식 안전 밸브의 막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슬러리를 방출시킬 때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다음 중 가연성 고체 물질을 난연화시키는 난연제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난연제 첫 번째로는 인, 두 번째로는 비소, 세 번째로는 안티몬, 네 번째로는 염소가 있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금속의 증기가 공기 중에서 응고되어 화학 변화를 일으켜 고체의 밀입자로 되어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는? 이러한 용어는 휴무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다음 중 이상 반응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압력의 방출 장치가 아닌 것은? 압력 방출 장치 첫 번째로는 파열판, 두 번째로는 안전 밸브, 세 번째로는 폭압 방산공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소화 설비와 주된 소화 적용 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첫 번째로 포소화 설비는 질식 소화가 맞고, 두 번째로 스프링클러 설비는 억제 소화가 아닌 냉각 소화이고, 세 번째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제거 소화가 아닌 질식 소화이고, 네 번째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는 냉각 소화가 아닌 억제 소화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확산연소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확산연소란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지연성 가스와 접촉하여 접촉면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공정안전 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원유 정제 처리업은 맞고, 두 번째로 농약 제조업도 맞고, 세 번째로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도 맞고, 네 번째로 복합 비료의 단순 혼합 제조업은 복합 비료는 되는데 여기서 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정안전관리 적용 대상 사업장은 필기에 2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4번 문제. 다량의 황산이 가연물과 혼합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소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건조 분말로 질식 소화하는 것은 맞고, 두 번째로 회로 덮어 질식 소화를 하는 것도 맞고, 세 번째로 마른 모래로 덮어 질식 소화하는 것도 맞는데, 네 번째로 황산과 물은 반응하여 오히려 발열 반응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반응 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그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교반 상태, 냉각 시스템, 반응 온도는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반응 생성물의 조성은 거의 무관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문제. 다음 중 중합 반응으로 발열을 일으키는 물질은? 사이아나수소, 염화비닐, 초산비닐 등이 중합 반응으로 발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다음 중 화염 방지기의 구조 및 설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화염 방지기는 보호 대상 화학 설비와 연결된 통기관의 중앙이 아닌 상단에 설치해야 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다음 중 유해 화학 물질의 중독에 대한 일반적인 응급 처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알코올 등에 필요한 약품을 투여하는 것은 오히려 함부로 약을 투여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급성 독성 물질은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 실험으로 실험 동물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농도가 몇 ppm 이하의 물질을 말하는가? 그 기준은 2500ppm 이하인 화학 물질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고, 해당 급성 독성 물질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수치 기반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0번 문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성 독성 물질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가스 LC50, G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 물질은 맞고, 두 번째로 LD50, 경구 G가 kg당 300mg 체중 이하인 화학 물질은 맞고, 세 번째로 LD50, 경피 G가 kg당 1000mg 체중 이하인 화학 물질은 맞고, 네 번째로 LD50, 경피, 토끼가 kg당 2000mg이 아닌 여기랑 똑같이 1000mg 체중 이하인 화학 물질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급성 독성 물질은 필기에 4번 나오는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1번 문제는 답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세틸렌 가스가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연소할 때 연소율은 약 몇 킬로칼로리 퍼 몰인가? 단, 다음의 연력학 표를 참조하여 계산한다. 먼저 해당 방식에서 연소율을 구하기 위해 해당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쪽으로 이항 정리하고, 여기서 이산화탄소는 마이너스 94.052 연소율이기 때문에 2개 있으므로 2 곱하기 해주고, 더하기 H2O는 마이너스 57.798이므로 대입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아세틸렌은 연소율이 54.19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4.194를 대입하면 연소율은 마이너스 300.1kcal per 몰이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2번 문제. 위험물 또는 가스에 의한 화재를 경보하는 기구에 필요한 설비가 아닌 것은? 화재를 경보하는 기구는 자동 화재 감지기, 축전지 설비, 자동 화재 수신기가 있고, 1번의 간이 완강기는 경보기구가 아닌 피난기구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다음 중 반응 또는 운전 압력이
3. 푸사이 게이지 이상인 경우 압력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관한 것은 3번의 밸브류는 압력계를 설치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다음 중 광분의 반응을 일으키기 가장 쉬운 물질은 1번의 질산은은 광분의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햇빛을 피해 저장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이산화탄소 및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소화 속도가 둘 다 빠르고, 두 번째로 소화 설비의 보수 관리가 둘 다 용이하고, 세 번째로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나 부식성이 강하다가 아닌 둘 다 부식성이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6번 문제. 기상 폭발 피해 예측의 주요 문제점 중 압력 상승에 기인하는 피해가 예측되는 경우에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해당 검토사항 첫 번째로는 가연성 혼합계의 형성 상황, 두 번째로는 압력 상승 시의 취약부 파괴, 세 번째로는 계구부가 있는 공간 내의 화염 전파와 압력 상승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7번 문제. 다음 중 고음용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저장 용기 도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아세틸렌 가스는 적색이 아닌 황색으로 도색한 용기를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로 액화염소가스는 갈색으로 도색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고, 세 번째로 액화석유가스는 주황색이 아닌 밝은 회색으로 도색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고, 네 번째로 액화암모니아 가스는 황색이 아닌 백색으로 도색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가스 용기 외면에 적용하는 도색의 기준은 필기에 3번 나오는 내용으로 표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8번 문제. 다음 중 제시한 두 종류 가스가 혼합될 때 폭발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2번의 염소와 아세틸렌이 혼합하면 심하게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다음 짝지어진 물질의 혼합 시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3번의 가연성 물질과 환원성 물질 둘 다 산화제가 없으면 불이 붙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문제. 반응기 중 관형 반응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전열 면적이 작은 것이 아닌 관형 반응기는 전열 면적이 크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1번 문제. 다음 중 주수 소화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물질은 칼륨, 나트륨, 알루미늄 등과 같은 금속이나 금속 분말은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인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수 소화를 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 다음 중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 전도도가 감소하는 물질은 대부분의 메틸 알코올과 같은 알코올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 전도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화재 감지에 있어서 열 감지 방식 중 차동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차동식 열 감지기 종류 첫 번째로는 공기관식, 두 번째로는 열전대식, 세 번째로는 열 반주체식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 각 물질의 폭발 상한계와 하한계가 다음 표와 같을 때 다음 중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은 위험도는 폭발 하한계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로 A 물질의 폭발 상한계 9.5 대입, 폭발 하한계 2.1을 대입하면 3.52가 나오고, B 물질의 폭발 상한계 8.4, 그리고 폭발 하한계 1.8을 대입하면 3.67이 나오고, C 물질의 폭발 상한계 15, 폭발 하한계 5를 대입하면 2가 나오고, D 물질의 폭발 상한계 13, 폭발 하한계 2.6을 대입하면 4가 나와 가장 큰 것은 D가 되겠습니다. 해당 위험도 공식 문제는 필기에도 실기에도 종종 나오는 문제로 공식을 꼭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85번 문제. NH4NO3의 가열 분해로부터 생성되는 무색의 가스로 일명 우승가스라고도 하는 것은 우승가스는 즉 아산화질소 N2O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특수화학 설비가 아닌 것은 첫 번째로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는 맞고, 두 번째로 증류, 증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는 맞고, 세 번째로 가열로 또는 가열기도 맞고,
4번은 틀린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특수화학 설비 종류는 필기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7번 문제, 고압가스의 분류 중 압축가스에 해당되는 것은 압축가스는 질소, 산소, 수소, 헬륨,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이 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8번 문제, 트리에틸 알루미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소화약재는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트리에틸 알루미늄 등과 같은 금수성 물질은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탄산수소 염료 등 분말 소화 설비로 소화해야 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 위험물질의 종류와 해당 물질의 연결이 옳은 것은 1번의 폭발성 물질 마그네슘 분말은 틀렸고 마그네슘 분말은 인화성 고체이고 2번의 인화성 고체 중크롬산은 틀렸고 중크롬산은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에 속하고 3번의 산화성 물질은 니트로 소화합물은 틀렸고 이 니트로 소화합물은 폭발성 물질에 속하고 4번의 인화성 가스 에탄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 가연성 기체의 분출 화재 시 주 공급 밸브를 닫아서 연료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은 제거 소화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비치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은 맞고 두 번째로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도 맞고 세 번째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도 맞고 4번의 관세법에 의해 수입되는 공업용 유기용제는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비치 제외 대상 화학물질은 필기에는 한 번 나왔으나 실기에도 나오므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2번 문제, 증류탑에서 포종탑 내에 설치되어 있는 포종의 주요 역할로 옳은 것은 포종은 증기와 액체의 접촉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3번 문제, 다음 중 연소 및 폭발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폭갱, 폭발 충격파가 미반응 매질 속으로 음속보다 큰 속도로 이동하는 폭발이 맞고 두 번째로 연소점은 액체 위의 증기가 일단 점화된 후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최고 온도가 아닌 점화된 후 외부 점화원이 없어도 연소가 계속될 수 있는 최소 온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 저온 액화가스와 물 등의 고온액에 의한 증기폭발 발생의 필요 조건으로 옳지 않는 것은 2번의 고오겐의 계면 온도가 응고점 이하가 되어 응고되어도 폭발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가 아닌 고온액의 계면 온도가 응고점 이하가 되어 응고되면 폭발의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 탱크 내 작업 시 복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정전기 방지용 작업복을 착용할 것은 맞고 두 번째로 작업원은 불필요하게 피부를 노출시키지 말 것도 맞고 세 번째로 작업모를 쓰고 긴 팔에 상의를 반듯하게 착용할 것도 맞고 4번의 수분의 흡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지가 부착된 작업복은 착용을 금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6번 문제, 다음 중 플레이스틱에 부착하여 가연성 가스와 공기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밀도가 작은 가스를 채워주는 안전장치는 이러한 장치는 분자 차단막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7번 문제, 유해 물질 대상에 대한 노출 기준의 표시 단위가 잘못 연결된 것은 1번의 분지는 ppm이 아닌 mg per 세제곱미터이고 2번의 증기는 ppm 맞고 3번의 가스는 mg per 세제곱미터 맞고 4번의 고온, 습급 온도 지수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다음 중 연소 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매체를 화염 속에 투입하여 소화하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은 냉각 소화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9번 문제, 다음 중 석유 화재의 거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의 저장교 용기의 직경이 1m 이상이면 화염이 일정한 측류 화염 형태가 아닌 화염이 일정하지 않는 난류 화염 형태를 나타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미국 소방협회의 위험 표시 라벨의 황색 숫자는 어떠한 위험성을 나타내는가? 황색 숫자는 불안전성, 반응 위험성 등을 나타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NFPA의 위험성 표시 라벨은 필기에 2번 나왔으나 전부 황색에 대한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01번 문제. 탱크 내부에서 작업 시 작업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3번의 용접 절단 시에는 바람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기장치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탱크 내부와 같은 밀폐 공간에서는 용접 작업 시 무조건 환기장치 설치를 해야 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문제. 분말 소화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기구가 간단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두 번째로 온도 변화에 대한 약재의 변질이나 성능의 저하가 없는 게 맞고, 3번의 분말은 흡습력이 작은 것이 아닌 크며 금속의 부식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3번 문제. 보기에 고압가스용 기기 재료로 구리를 사용하여도 안전한 것은 2번의 아세틸렌, 3번의 암모니아, 4번의 황화수소는 구리를 사용하면 위험한데 1번의 산소와 구리는 반응을 하지 않아 안전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4번 문제. 고압화에서 폭갱을 일으키는 순수 물질은 3번의 아세틸렌은 고압화에서 폭갱을 일으키는 순수 물질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5번 문제. 다음 중 스프링식 안전 밸브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안전 밸브와 파열판은 압력 방출 장치로서 서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6번 문제. 폭발 하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3번의 화염이 하향 전파인 경우 일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폭발 하한계는 높아지는 것이 아닌 감소하고 폭발 하한계는 증가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7번 문제. 연소 및 폭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3번의 혼합 농도가 한계 농도에 근접함에 따라 연소 및 폭발이 일어나기 어렵고 격렬한 정도가 작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8번 문제. 아세틸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철과 반응하여 폭발성 아세틸리드를 생성하는 것이 아닌 구리와 반응하여 구리 아세틸리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9번 문제. 다음 중 메탄 공기 중의 물질의 가장 적은 첨가량으로 연소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4번의 브로마메틸은 할로겐 소화약제로 연소 억제력이 매우 강하여 가장 적은 첨가량으로 연소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0번 문제. 유독 위험성과 해당 물질과의 연결이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포스기는 중독성이 아닌 유독성 또는 맹독성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1번 문제. 단열 반응기에서 100화씨온도 1atm의 소속가스를 압축하는 반응기를 설계할 때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은 약 몇 atm인가? 단, 수소의 자동 발화 온도는 1075화씨온도이고 수소는 이상기체로 가정하고 비열비는 1.4이다. 먼저 단열 압축 관계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온도 단위는 절대 온도이므로 해당 화씨 온도들을 섭씨 온도로 바꾸고 그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관계식은 이렇고, 여기서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 관계식은 절대 온도는 273 더하기 섭씨 온도, 그리고 해당 섭씨 온도 대신 1.8분의 화씨 온도 마이너스 31을 대입하면 절대 온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온도 기준은 100화씨 온도를 해당 공식에 대입하고, 그리고 1075화씨 온도를 해당 공식에 대입하면 각각 T1은 310.78 켈빈 온도, T2는 852.44 켈빈 온도가 나오고, 해당 공식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최대 압력, 즉 P2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P2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지수를 역수내에서 이렇게 바꾸고
P1을 이쪽으로 이항 정리하면 P2는 해당 공식이 나오고 P1은 1 ATM 대입, T1, T2는 각각 위에서 구한 값 대입하고 K는 BRB 1.4를 대입하면 약 34.1 ATM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2번 문제. 다음 중 포소화 설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4번의 전기 화재에는 포소화 설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3번 문제. 다음 중 종이, 목재, 섬유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화재 급수로 오른 것은 이러한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이므로 A급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고 해당 화재의 구분은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표를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14번 문제. 다음 중 반응 또는 조작 과정에서 발열을 동반하지 않는 것은 1번의 질소, 산소는 질소와 산소는 공기 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둘이 반응하고 발열하면 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5번 문제. 다음 중 건조 설비의 가열 방법으로 방사전열, 대전전열 방식 등이 있고 병류형, 직규류형 등의 강제 대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많으며 직물, 종이 등의 건조물 건조에 주로 사용하는 건조기는 이러한 건조기는 시트 건조기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6번 문제. 다음 중 작업자가 밀폐 공간에 들어가기 전 조치해야 할 사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해당 작업장의 내부가 어두운 경우 비방폭용 전등이 아닌 방폭용 전등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7번 문제. 다음 중 유해물 취급상의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해당 조치사항 첫 번째로는 유해물 발생원의 봉쇄, 두 번째로는 유해물의 위치, 작업 공정의 변경, 세 번째로는 작업 공정의 밀폐와 작업장의 격리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8번 문제. 포화탄화수소계의 가스에서 폭발 하한계의 농도 X와 그의 연소열 Q의 곱은 일정하게 된다는 버제스 윌러의 법칙이 있다. 연소열이 635.4kcal/몰인 포화탄화수소 가스의 하한계는 약 얼마인가? 먼저 버제스 윌러의 법칙은 연소열 곱하기 폭발 하한계는 1100을 이용해서 폭발 하한계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연소열분의 1100, 연소열 635.4kcal/몰을 대입하면 폭발 하한계는 1.73%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버제스 윌러 법칙은 필기에 2번 나오므로 해당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19번 문제. 다음 중 대기압상의 공기 아세틸렌 혼합가스의 최소 발화 에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압력이 클수록 MI는 증가하는 것이 아닌 감소하고 두 번째로 불활성 물질의 증가는 MI2를 감소가 아닌 증가이고 세 번째로 대기압상의 공기 아세틸렌 혼합가스의 경우는 약 9%에서 최대값이 아닌 최소값을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화학 양론 농도보다도 조금 높은 농도일 때의 최소값이 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0번 문제. 다음 중 소염거리 또는 소염직경을 이용한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소염거리 또는 소염직경은 화염의 금속 등의 좁은 틈을 통과하면서 열이 빠르게 빼앗겨 연소가 멈추는 현상으로 이 3번의 안전밸브는 압력 방출 장치로 무관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1번 문제. 고압 가스 장치에서 안전밸브의 설치 위치가 아닌 것은 고압 가스 장치에서 안전밸브 설치 위치 첫 번째로는 압축기 각 단의 토출측, 두 번째로는 저장 탱크 상부, 세 번째로는 감압 밸브 뒤 배관, 네 번째로는 고압가스 소송 도관, 마지막으로는 반응기 및 정류탑의 각 단임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2번 문제. 인화성 물질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분진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예방 조치와 관계가 먼 것은 인화성 물질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분진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 환기, 재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3번 문제. 왕복식 압축기의 운전 중 실린더 주변에 이상음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첫 번째로 크로스헤드의 마모와 느스남은 크랭크 주위의 이상음이므로 틀렸고, 두 번째로 피스톤 링의 마모 파손은 맞고, 3번의 흡입 밸브의 불량도 맞고, 4번의 실린더 내의 물, 그 밖의 이물질 혼입도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4번 문제. 다음 중 액체가 분산되어 미립자 형태로 공기 중에 존재하는 것은? 이것은 미스트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5번 문제. 자동 제어의 종류를 제어 동작에 따른 분류해서 연속 제어 동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의 다위치 동작은 불연속 제어 동작이므로 틀렸고, 2번의 비례 동작, 3번의 적분 동작, 4번의 미분 동작은 연속 제어 동작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6번 문제. 다음 보기의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염화구리, 질산구리, 질산아연은 전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고체가 수분을 흡수하여 발열하는 조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